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시장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7,500선까지 이제 돌파했던 우리 시장 이번 주 내내 좀 기록을 경신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빠지다 보니까 덩달아 이제 코스피가 좀 못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좀 쉴 만한 자리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모두 이렇게 수긍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는 쉬어줘야지 약간 이제 이런 인식을 다들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도 됩니까? SK하이닉스 사도 됩니까? 아니면 또 그 반대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속도감에 있어서 사람들의 좀 이성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못 살 이유는 좀 불편하다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밸류가 비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외국 투자자들한테 직접 매수의 길이 좀 열리면서 수급까지도 개선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랐다,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것들을 제외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못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처럼 빠지는 날 조정 시에 매수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조정이 나오면은 못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비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이거보다 수익 대비 싼 종목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지난주까지도 이제 시장을 반도체와 함께 뜨겁게 달궜던 게 이제 전력기기 섹터예요. 오늘은 이제 전선주들이 그 마지막 불꽃을 좀 태우고 있는데요. 몇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전력의 원천, 한전 같은 전력의 원천 종목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대형 변압기가 오르고 그 다음에 중소형 변압기와 전력기기가 오르고 마지막에 이제 전선들이 오르고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를 벌써 한 3사이클 정도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선주들은 지금 마지막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불꽃을 피우고 있고 이 매수의 어떤 사이클은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 같은 쪽으로 다음 이제 순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짧게 대응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이용해 보시면 좀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했었던 이제 상반기 목표 지수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전 7,500에서 8,000 정도를 뭐 제시를 해드렸던 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속도의 뭐 이격 조정 정도가 오늘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 듭니다. 이런 질문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좋다고 하는데 저렇게 막 7조씩 외국인이 파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이제 올 초에 시작할 때 전 세계에서 비중이 9위에서 10위 정도 하는 이제 그런 국가 비중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50%, 유럽이 25%, 일본이 한 9에서 10%, 한국이 한 3에서 4% 정도의 전 세계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 시장이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은 캐나다의 시가총액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3%에서 시작했던 전 세계 비중에서 지금 5%, 6%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은 이런 자산 배분에 있어서의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 것이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싫어서 거의 다 와서 뭐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어떤 국가 MSCI 지수에 따른 그런 좀 리밸런싱에 있어서의 좀 기계적인 매도이기 때문에 이 매도와 또 우리 개인 간의 어떤 마찰적인 수급은 6월 정도까지 리밸런싱이 생성되는 6월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속도가 코스피 쪽에서 빠르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코스닥이 간극을 좀 줄여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더라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환율은 신호등이고 외국의 선물 포지션이 핸들, 방향타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은 뭐 오늘은 조금 시들하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현물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도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외국인들의 시각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국가 비중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나오는 일정의 리밸런싱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그렇게 좀 불편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주도주들이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시 매수, 뭐 조정시 비중 확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도 정작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이렇게 비중 확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속도감은 좀 줄어들지언정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틈타서 반도체와 에너지 그리고 전력기기를 포함한 범에너지 섹터가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채워놔야지만 이 시장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왜 어려운지 여기 좀 답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네. 간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시는 거 당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조목조목 그런 부분에서 실적 데이터 계속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번 주 들어서 왜 이제 반도체 잠시 쉴 때 뭐 다른 섹터 튀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화장품, 백화점, 면세점 이런 네네. 부분이 있었는데 관광객 유입에 대한 자금 흐름 이런 부분도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예. 평소에 뭐 그러니까 무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도 네. 조금 이제 무관심하게 좀 했던 게 이제 네. 어떤 소비 섹터, 경기 민감 소비 섹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간간히 말씀드린 적은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딱 떼어놔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뭐 AI 그리고 뭐 바이오처럼 이렇게 도파민을 빵 터트리는 그런 좀 변동성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좀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그런 수급 유입이 들어오고 주가도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포트폴리오의 틈새 비중으로 가져갈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편의점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좀 강세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소비에 대한 어떤 맥락이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좀 네.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거를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채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정 부분 틈새 섹터로 충분히 자격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좀 해봤고요. 굉장히 오래된 이제 달고 다른 200년이 넘는 이제 그런 좀 이론 경제학 이론 중에 자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들은 자기의 어떤 자산의 평가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좀 소비를 늘린다라는 이제 그런 좀 이론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이제 외국인들 내방객들이 또 급증을 좀 했었고요. 또 전쟁 여파에 또 굉장히 안 좋게 변해 있었던 변수들이 좀 우호적으로 환율이나 또 금리 이런 것들이 또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좀 경기 민감 소비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을 벌면 소비를 늘리는 이제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뭐 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단순한 논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가 지수가 강세 구간일 때 백화점 종목들의 움직임을 같은 시계열, 같은 기간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자산 효과라는 걸 입증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백화점이나 소비주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종합주가 지수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있다라는 게 백화점 종목들을 과거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 대비 좀 백화점 특히나 이제 소비 관련된 섹터들이 아직 그런 부분을 다 반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환율 또 유류 할증료 때문에 이중고를 겪었던 항공주, 여행주 이런 종목들도 어제부터 뭐 좀 상승세를 좀 키웠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휘발성이 있는 뭐 하루에 그냥 끝나는 이제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달 홈쇼핑 여행 상품 판매액이 3월 전쟁 양상 하고 비교를 했을 때 58%가 늘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확실히 소비 심리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엔터, 카지노, 뭐 여행, 항공, 소위 이제 놀자주, 그러니까 돈 벌면 돈 쓰자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개인들의 어떤 매도는 좀 있습니다만 외국인들과 또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백화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랫골이 길게 달고 올라오는 네. 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이제 부동산 강세 시기랑 또 주가 강세 시기가 조금 다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보다는 주가가 좀 황금성이 높은 그런 자산이다 보니까 소비에 주는 영향이 더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휴일이 좀 있었고 이제 외국인 내방객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소비 쿠폰은 아닙니다만 또 이제 주유 관련돼서 이런 좀 국가에서 또 피해 이런 쿠폰들을 또 발행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주들한테는 또 좋은 이제 그런 좀 단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신고가를 내는 대형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같은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선호하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좀 바닥에서 편하게 나는 좀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하나투어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도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죠. 바닥에서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정말 이번 주에 대기록을 세웠는데 코스닥 반등은 약간 좀 네. 아쉬운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 쪽에서 이제 네. 벤처, 뭐 코스닥 이런 부분 좀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흐름으로 좀 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워낙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하다 보니까 빛을 못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코스닥 반등의 시점 어떻게 노리고 들어가 봐야 될까요? 오늘이 많은 좀 시장에서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주도주가 오늘이요? 예. 멈췄을 때, 주도주의 속도가 줄었을 때 어디가 이렇게 빠르게 삐져나오는가에 대해서 시장은 큰 힌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상 최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간 이제 반도체 그리고 뭐 전력기기 이런 좀 범 AI 쪽으로만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뭐 코스닥을 구성하는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의 또 이제 뭐 두 번째 옵션이라고 있는 로봇 이런 것까지도 시장에서는 지금 한 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도주가 쉬다 보니까 곧바로 코스닥 쪽에서 강세가 좀 나오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6월에 있을 리밸런싱까지는 코스피가 빠진다기보다는 다소간의 속도 조절, 기간 조정처럼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엊그제 나왔던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자릿수 상승이 나오고 이럴 가능성보다는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 정도는 좀 보이되 빠른 속도는 내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는 코스닥이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고 그 변곡점 거기에 가속을 붙인 시기는 5월 중하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를 포함해서 이제 코스닥에 완전히 좀 낚여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 코스닥에 대한 이제 뭐 ETF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비중이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나 사둘 걸 뭐 이런 후회 아닌 후회가 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주가라는 것은 후회해서 좀 뒤늦게 하느니 좀 버텨본다면 특히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기 통계를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여력은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시점으로 좀 보고 제가 5월 중하순경으로 꼽는 이유는 국민성장펀드가 5월 22일 날 이제 출시가 좀 됩니다. 근데 그때 또 공교롭게도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ETF 두 배짜리 ETF가 또 상장이 좀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파생과 또 높은 변동성 이런 것들의 시장이 저는 짧게는 열흘 많게는 한 달 정도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뭐 리밸런싱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의 속도감은 현저하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방향성이 꺾이는 건 아닙니다. 속도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이제 국민성장펀드 나오고 또 바이오에 대한 또 학회들도 좀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6월 달에는 또 스페이스X 성장주의 또 대표로 볼 수 있는 우주항공주들의 어떤 좀 관심도 좀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게 된다면 코스닥은 저는 뭐 5월 20일 정도를 전후해서 좀 가속을 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좀 실망하시고 바이오나 또 오늘처럼 로봇 뭐 이런 것들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뭐 좀 물을 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스닥을 하시되 반드시 지수 관련된 종목들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지수 추세 상승을 주장하시니까 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관심 섹터를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피 네. 쪽에서 반도체 쪽이 이격
조정이 좀 나오는 6월까지 어떤 쉬어가는 구간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아이러니하게도 방산하고 조선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전 관련된 종목들에서 뭐 건설이나 건설기계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진정한 종전 관련된 종목들은 방산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 전쟁 양상에 우리나라 무기 체계들이 검증을 완전히 이제 마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5월 말 6월부터는 제대로 된 수주가 하나둘씩 빵빵 터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에너지 이런 좀 발전소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방산의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수주를 받고 매출 인식하는 데까지 길어야 2년 정도면은 매출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거의 모든 방산 업체들의 이런 매출 대비 수주 잔고들이 4년, 5년 이렇게까지 좀 늘어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수주 한두 개만 더 나온다 한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촉매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제 어떤 종목이 더 좋냐라고 이렇게 고르기 힘들 만큼 지금 방산 빅4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수요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뭐 LIG DNA 실적 발표 후에 좀 낙폭이 좀 커졌었는데 이런 시기야말로 조정을 받는 시기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주도 섹터 에너지와 반도체 외에 어느 정도 한 뭐 10% 이상은 비중을 끌고 갈 만한 이제 그런 sek터, 또 조정 받았을 때 부담 없이 비중을 늘려갈 수 있을 섹터는 저는 방산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신다면 방산업도 진정한 종전 관련된 종목으로 충분히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포트에 방산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그런 타이밍이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정경미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